오늘의 이제 마지막 순서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스피치 참여자를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우울 청년이 우울 청년에게 라는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김예선 청년을 모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이 된 김예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다른 분들 스피치 영상을 유튜브로 다 봤는데요. 다들 사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활동도 안 하고 현재 일을 안 하는 백수 상태라서 많이 주눅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좀 부담되긴 합니다만, 저와 같이 힘든 상황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보시는 것 같이 저는 뚱뚱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비만이었기 때문에 같은 반 학생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 학교 생활에서 유일하게 안정할 수 있었던 곳이 학교 내에 있는 상담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상담 선생님이 오셔서 점심시간에 1대1로 상담을 해주셨는데, 유일하게 저의 말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모습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도 없어서 학교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오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상담실 가서 상담을 하는 날이면 그래도 대화를 좀 하고 이제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 어느 때는 수업에 못 갈 정도로 불안한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상담실에 몇 번 신세를 졌었어요. 그때 이제 상담 선생님의 배려와 지지 덕에 이제 무사히 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우울감과 이제 그런 이제 상태가 계속 누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신체적으로 나타난 게 머리가 짓눌리는 것 같은 통증이 이제 있었고요. 예, 이런 삶이 이제 매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고는 이제 생각을 못한 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예, 진학한 대학교는 경기도에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서는 통학을 할 수 있었던 거리였어요. 근데 이제 목표했던 이제 대학을 못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 대한 불만이 좀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제 입학할 때는 이제 드디어 내가 대학생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만, 막상 다녀보니까 이제 학교도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전공도 너무 안 맞아서 진짜 자퇴를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 전공 특성상 이제 봉사하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저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렇게 행동할 심리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예. 이처럼 하기 싫은 것을 매일같이 해야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참 많이 쌓였고, 이때부터 이제 기존에 있던 우울증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어려웠고, 과수면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예. 아침 9시나 11시에 수업인데 이제 오후 3시나 4시에 일어나는 날이 이제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침 수업을 이제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밤을 새우고 이제 그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이제 출석만 겨우 하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특히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방에 이제 혼자 있는데도 어떤 여자 목소리로 이제 제 이름을 부르는 정도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몸이 좀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정신과를 갈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제 정신과라는 곳에 가면 이제 솔직히 이제 그런 이제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서 저의 우울증은 좀 더 심해졌습니다. 예,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에 이제 교재가 안 읽히더라고요. 예, 이게 줄 하나를 읽으려고 하면 시선이 자꾸 딴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전에 읽은 부분이 이제 머릿속에 남지 않아서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 초등학교 이제 그런 학창 시절에는 이제 다독상을 매 학기 탈 정도로 이제 책을 좋아했는데, 이제 대학생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그렇게 책을 안 읽히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책을 안 읽히니까 이제 PPT라도 이제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읽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이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돈이 없었고 또 부모님한테 이제 이런 거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제 생활비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우울증 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우울증이라는 것은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약을 받고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남들이 얘기하는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런 정신병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슬퍼서 이제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튼 이제 그때부터 약을 복용하였는데 이게 그 약을 먹은 극 초반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 달 뒤쯤 부터 이제 기분이 뭐 엄청 좋아진다던가 활기차게는 되진 않지만 이제 뭐 매일 죽는 게 낫겠다던가 이제 괴로움을 느꼈던 게 이제 좀 덜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글자도 서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이렇듯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대학을 다니며 이제 겨우 졸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벌어야 하기에 이제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취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정성을 이제 제일로 추구를 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죄다 계약직밖에 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계약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학생 때부터 일본 게임이나 만화 이런 걸 좋아해서 학생 때부터 이제 일본 미디어 매체를 가까이 했는데 덕분에 이제 일본어를 조금은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취업 관문이 한국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일본 기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던 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내정을 받았지만 당시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진 2020년 초였기 때문에 입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입사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1년 안에는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저는 기다릴 수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내정을 받고 검색해 보니까 이 회사가 평이 그다지 좋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정 이후에 이제 내정자에 대한 대응 자세도 별로 좋지가 않아서 이게 그 비자 서류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잠깐 그 일본 입국이 풀렸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놓쳤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 달에 이제 그 2주 정도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 다시 입국 금지가 됐는데 이때도 서류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기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제 열불이 났고요. 이처럼 기약 없는 기다림을 지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일을 하거나 이제 청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예, 좀 이제 시선을 좀 돌렸습니다. 집에서 이제 현재 상황만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화병이 날 것 같아가지고 좀 다른 것을 하면서 이제 시선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서관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개설되는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 청년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청년 지원 정보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또래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병원에서 좀 힘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스피치 출연 사실을 들었던지라 여기에서 제대로 일하면서 이제 제게 성공한 모습을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어림도 없이 그 업무 중 실수한 것을 계기로 과호흡이 일어나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고 이제 일은 이제 그때 이틀 만에 그만뒀습니다. 이게 과호흡으로 응급실에 간 거는 처음이었는데 이게 과호흡이라는 게 몸은 막 경직되고 숨은 안 쉬어지는데 정신은 멀쩡해요. 그 보통 과호흡이 일어나면 뭐 죽을까봐 두려워한다기도 하던데 저는 그런 두려움은 없더라고요. 뭐 어차피 이제 뭐 그냥 이제 끝내는 삶이 나을 수도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생존의 문제보다는 내가 내 멘탈이 이제 이런 업무도 이제 그 실수해가지고 이제 잠깐 그렇게 혼난 거로 이렇게 과업이 올 정도로 약한데 이젠 대체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데 이제 그동안 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제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뭐 참여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이제 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이제 안정을 할 수 있거나 이제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처럼 저는 흘러가는 시간 동안 다른 분들과 함께 앞으로의 길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아까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떨리고 긴장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잘 침착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댓글에서도 와, 말씀을 조리 있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듣기가 편합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이렇게 스피치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 라는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서 들어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긴장되고 떨려요 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잘해 주셔서 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의 질문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떨리시죠? 네, 그래서 편하게 네,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졌어요. 정말 짝짝짝 박수 많이 쳐주시네요. 네,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응원 댓글 남겨주시는 게 저희한테 참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자, 저희 청년마음 건강 박람회에서 청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직접 또 청년 스피치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으셔서 신청을 해 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써가지고 냈는데 이렇게 예, 오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 나오고자 이제 했던 이유는 사실 우울증 있는 분들은 밖에서 안 나와요. 이제 그리고 저 약간 사회 공포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솔직히 힘든데 이제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렵지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제 좀 이제 관계자분들께서도 좀 이제 파악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나왔습니다. 와, 용기를 내셔서 이런 사람도 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다 다양하게 느끼는 거 대표로 나와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막 많은 분들이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나 진짜 그거 신청할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하면서 점점 더 내 안으로 고립도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도 되고 하실 텐데 또 이렇게 이 용기를 내주시고 힘내주셔서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두 번째 이제 질문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상담 경험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상담을 통해서 김예선 님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화 상담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담을 통해서 약간 제 몸 속에 이제 쌓였던 뭐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이제 것을 약간 좀 남에게 이제 좀 그거를 이제 좀 내뱉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풍선이 계속 이제 불면 빵 터지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바람을 이렇게 슬슬슬 빼주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상담이라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이제 부분을 이제 좀 빼주는 예, 경험을 해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친구라고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친구는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솔직히 상담이 필요한 게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걸 들으면 이제 제대로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을 주는 경우가 좀 없는 편이에요. 이제 솔직히 이제 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일반인들도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싸울 수도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 상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상담 받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풍선처럼 내 안에 쌓여 있던 것들을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수다 떠는 시간도 되게 좋지만 사실 그럴 때는 좀 싫은 소리 또 힘들었던 얘기들만 할 수 없죠. 네, 우리가 사회 관계를 위해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내 얘기의 그런 힘든 부분을 많이 오픈할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하면서 내 안에 있던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 혹시나 욕이 될까, 혹시나 그런 힘든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나의 건강을 좀, 마음의 건강을 좀 유지하셨다는 게 저한테도 쏙쏙 들어오는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기 댓글에 보니까요, 말씀하시던 도중에, 저도 상담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긴장이 됩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상담 가시면 편하게 내 얘기할 수 있고 사실 비밀 유지가 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려 안 하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 댓글 보니까 많이 이겨내신 것 같아서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라는 응원의 댓글도 있네요. 네. 자, 세 번째 질문은 저희 우울증 이제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우울증을 겪으면서 다양한 증상들도 조금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직접 진짜로 경험하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고 그런 증상들이 남아 있어서 김 회사님이 제일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기 있게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다 하는 이유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 이유라기보다는 우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게 제일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증상이라는 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좀 더 심해지는데 이제 저는 약을 먹고 이제 그런 증상이 좀 옅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이제 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렇게 청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좀 가지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살아가는 건 모르겠고 버티고 있는데 이제 그 제가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성적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막 잘 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렇게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 또 네, 지금 듣다 보니까 네.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방송 타니까 그래서 마이크 잠시 잡았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계속 좋은 말씀, 내가 용기를 냈던 이유들, 그리고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러면 지금 우울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증상을 내가 경험을 하는 청년으로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배려나 어떤 제도들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일반 그런 사람들 인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많이들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이제 뭐 의지의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제가 그 저번 주에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됐을 때도 그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가 그렇게 응급실로 가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됐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화를 내면서 너는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고 이 세상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그게 이제 주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많이 힘들어요. 약간 그런 생각을 약간 사고방식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사고방식으로 저희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이제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도움을 받기에는 뭐 검사 아니면 이제 그 병원 비용 이런 게 좀 많이 드는데 솔직히 이제 사회초년생들은 이제 월급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솔직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상담 같은 거를 이제 좀 지원해주는 이제 제도가 있으면 좀 이제 그런 이제 우울감이나 이제 그런 거를 완화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실질적으로 진짜 약이나 상담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상담 비용이나 뭐 병원을 가는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아서, 그쵸? 내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용기를 낼 수는 있지만, 또 그 비용에 덜커덕 걸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런 시선들, 너의 의지의 문제야. 네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 아프다는 건 의지가 나약해서야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진 못해요. 그쵸?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공감까지도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식의 말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인식,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 마지막 인터뷰 이제 질문입니다. 저희 지금도 우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고립이 되면서 이제 물리적으로도 고립되고 나의 마음, 정신적으로도 고립이 되는 경우라서 그래서 우울도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울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 때 진짜 이게 병원 가기 전에 이제 우울감이 진짜 심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이제 좀 이겨내게, 좀 그런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좀 버텨내고자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버티면서 이제 제가 약간 즐길 수 있는 거를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평생교육 뭐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배운다라는 것과, 그다음 제가 사실 방송대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대를 다니면서 이제 이제 그쪽에서 새로운 이제 전문 지식을 이제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 평생 이제 배우는 거를 이제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짜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쪽에 대한 꿈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대학원 면접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분의 대학원생 그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좀 생겨서 이제 그쪽으로 약간 관심을 더 가지게 됐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공부하면서 이제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나의 관심사 무엇인지도 보고 하고 싶은 것들이 또 생김으로 해서 또 삶의 의욕을 또 더 되찾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저도 많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하나 찾았어요. 근데 비용도 좀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다이소를 구경했는데 예쁜 털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직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는데요. 그냥 이제 사부작 핸드폰만 볼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뭔가 나의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저한테 이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와요. 가끔 저한테 선생님 그 흔들을 의자에 앉아서 난로 앞에서 이렇게 뜨개질을 하는 할머니의 모습 같아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데, 그러면서 좀 사실 저한테도 온기도 조금 생기고, 내가 무언가 만드는 거에서도 좀 따뜻함도 느끼고, 뭔가 내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취미를 또 해보니까 색다른 즐거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해봤던 거, 내 관심사도 챙기는 것도 정말 좋고, 혹은 해보지 않았던 거 하면서 나를 좀 리프레시 하는 것도 좋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심사, 나의 목표가 생기면 또 그래도 좀 견뎌볼까? 조금 더 한 걸음 나가볼까? 하는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우울한 친구들에게, 우울한 청년들에게 어떤 것들이 좀 나는 이런 게 도움이 됐더라 얘기도 해주신 것들,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응원하고 지지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내 관심사도 좀 잘 챙겨보시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응원의 댓글 되게 많거든요. 응원해요. 항상 응원할게요. 요번에 대학교 면접 보시는 거 꼭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뭐 물론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일단 들었으니 그럴 수도 있다더라라는 걸 들었으니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내가 보호할 거 있으면 내 보호도 좀 하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